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29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유족들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내역과 차후 환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 19조 원과 부동산, 미술품을 포함 약 26조 원이며 이 중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납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유산 중 현금 1조 원은 감염병 백신 개발과 소아암, 희소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사회에 환원됩니다. 또한 이 회장이 평생 수집한 미술품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건을 포함해 미술품 2만 3천여 점도 국가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상속세 재원 마련 방식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삼성 일가의 개인 자산과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29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확진자와 밀착 접종 및 해외 입국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총 6만 597명이며 한국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만 격리 면제 조치가 한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방안이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에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지난 2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인 부양 의무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존재해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은 복지 사각지대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명의 서울 시민이 추가로 지원을 받아 총 8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부양 의무자의 기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부양 의무제 폐지가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실질적 빈곤층이 좀 더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장유서였습니다. 요가, 명상, 심리상담을 접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 때로는 힘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가는 여러 가지 다른 자세, 호흡 훈련, 명상으로 구성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요. 긴 역사를 가진 요가는 그저 운동 방법이 아닌 삶의 방식이었고 내적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을 내어 매일 수련하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건강을 찾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마음을 비우고 들숨의 사랑을, 날숨의 평화를 씌워주세요. 마인드풀니스, 마음을 챙기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보살피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지친 나의 마음을 챙겨보는 시간 갖기 어떠세요?
지나간 일들을 되돌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잃은 건강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톡톡 채워주는 비타민처럼 유익한 정보들로 톡톡 채워드릴게요. 건강이면 건강, 질병이면 질병,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상쾌한 아침 저 아나운서 장유서와 함께해요.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우리의 건강에 귀 기울이는 시간 비타민 톡톡입니다. 똑똑똑, 좋은 아침이에요. 모두 일어나셨나요? 2주만이라고 저와 그동안 알려드린 건강정보들 잊어버리셨을까봐 부랴부랴 왔습니다. 다시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알면 좋으실 건강 상식과 정보들을 두둑히 들고 왔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공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복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바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이것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과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예측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슈가볼에 이렇게 한 걸음씩 듣고 와서 다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니 지금까지도 어른들께서는 항상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죠. 공복에 물 한 잔이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물은 신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전신에 대사작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알아볼게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신장을 활성화하고 장을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밤사이 물 공급이 적어져 끈끈해진 피를 물이 묽어지게 해주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하루 2리터 이상 꼭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아침에 일어나 등교하고 출근하기 바쁜 현대인들, 아침을 챙겨 먹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위장 질환에 걸리기 쉽고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로 먹기 간단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사과라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과는 위장 기능에 좋아 소화를 돕고 숙변을 해소시키는데요.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계란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가득한 대표적인 완전식품이죠.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 칼로리 섭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위의 보호막을 형성해 산성으로부터 위 내벽을 보호하고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빈혈에도 좋은데요. 다른 곡류에 비해 열량은 적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니 적정량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마마무의 음오아이에 듣고 와서 비타민 톡톡 이어갈게요. 이번엔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리얼류입니다. 시리얼의 경우 대부분 설탕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섭취할 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과일류 중에서도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 다량 함유된 마그네슘은 빈속에 체내에서 흡수될 경우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지면 심혈관 억제작용이 일어나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료류에서는 우유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가 약한 사람에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 전부 아침 대용으로 먹었던 것들이네요.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영양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의 아침을 활발하게 해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진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드렸다면 지금부턴 배를 채워드리는 시간, 레시피 톡톡.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아까 알려드린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중 오트밀을 활용한 요리를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메뉴는 오버나이트 오트밀, 줄여서 오나오라고도 불려요. 첫째, 작은 그릇에 오트밀 40g을 넣어주세요. 둘째, 무설탕 요거트 아빠 숟가락으로 2번 척척 넣어줘요. 셋째, 요거트와 같은 비율로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자고 일어나면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어나선 그 위에 내 맘대로 과일이나 카카오 닙스 등 원하는 토핑을 올리면 나만의 오나오 레시피 완성입니다. 일어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면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오트밀 레시피 어떠신가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오나오 위에 여러 종류의 토핑을 올려 먹는 재미가 쏠쏠하실걸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활짝 문을 열고 맞이해주세요. FX에 좋아해도 되나요 들으며 비타민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비타민 톡톡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맘은 가까이 가지 못했어. 너의 일상에 난 어떤 사람인지 가끔은 궁금하기도 해. 하지만 나 걱정이 앞서서 맘처럼 너에게 갈 수 없는 걸. 그거 아니 내가 요즘 네 생각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